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영상 구리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구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도 왜 구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지 그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요인들로 구리 가격의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영상 보시고 나서도 구리 관련해서의 가격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면 그 전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구리 투자, 그게 돈이 되나? 과연 지금 시점에서 거품은 아닐까? 어떤 방법으로 구리를 투자할 수 있지? 구리 관련한 기업, ETF, 다양한 투자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고 가세요. 왜냐면 저 뒤에 얘기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영상 끝날 때쯤에 한 30초 남겨두고 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구리 과연 가격 거품인가 혹은 지금도 살 때인가? 물론 살 때는 지난 작년 겨울이었죠. 작년 겨울에 그때 샀으면은 지금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구리 가격이 이제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경기도 구리시의 땅값이 오르나요? 이런 드립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참 나는데 그때 구리를 샀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되나라는 질문에는 된다라는 답변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도 그렇고 아이비들의 그런 의견들도 그렇고 그래서 구리가 왜 오르고 있는지 투기성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도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은 지배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각국의 구리 생산이 정상화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공급 측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정상화가 되더라도 생산 증가분이 구리 수요 증가를 못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간 구리 수요가 30년 사이에 2배를 증가를 했는데 2025년 연간 수요량은 지금보다 20% 더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는 다양한 이유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구리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환경 규제가 날로 좀 엄격해지면서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그러한 또 숙제가 있는 영역입니다. 구리 관련한 ETF 연초 수익률을 보면 구리가 정말 많이 올랐구나라는 것을 가늠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타이거 구리 실물 ETF는 수익률이 무려 27%에 달하고요. 코덱스 구리 선물 ETF도 24%가 넘었고 타이거 금속 선물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포함하고 있는 ETF가 13%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정리해드리라면 구리는 변형이 쉬운 전선과 연성을 갖추고 있어서 전선이나 케이블 등에 널리 활용이 되고 있고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공급 불안정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구리 가격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월가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서 스탠리 드래켄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구리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13F라는 그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엔비디아를 좀 비중을 줄이고 소형주랑 또 이런 구리 등의 귀금속에 대한 노출을 늘렸는데 얼마나 늘렸나를 봤더니 구리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라는 지분을 거의 3배로 늘렸다고 해요. 6,500만 달러의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공격적으로 굉장히 구리 관련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LS, 풍산 이런 구리 가격의 강세에 영향을 좀 받는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일부 종목들은 또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 관련된 ETF도 거의 최고가 수준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관심주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칠레 구리 채광 기업 티커명은 이제 ADR로 상장되어 있는데 SQM입니다. 리튬 구리의 대규모 생산 업체로 지난 12개월 동안 30%대 주가가 보니까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매력을 더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팩트셋 기준으로 담당 분석가 12명이 투자 의견 매수나 비중 확대를 제시했고 4명은 보유,
1명만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30%대 상승 여력을 이야기하면서 $64를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밟아왔던 호주의 채광 기업인 BHP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구리뿐 아니라 철광석에 대한 채광 비중도 높은 기업인데 담당 분석가인 21명 중에서 7명은 매수나 비중 확대, 그리고 13명은 보유, 1명은 비중 축소 의견을 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한 6%대로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기업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대표적인 기업 2개 외에는 그냥 구리 선물에 투자해라. 그러면서 이제 ETF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ETF, 뉴욕 시장에는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한 3개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 ETF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된 ETF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쿠퍼 인덱스 펀드, 티커명은 CPER이라는 ETF인데요. 여러분 보시죠. 상장 이후에 지금 어디 있어요? 가장 높은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ETF를 여러분 비교하실 때는 지금 총 보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분배금은 있는지, 여러분 분배금 좋아하시면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 보니까 최근에 상장한 2023년 상장한 그런 ETF도 있고요. 2010년대 초반에 상장한 ETF도 있는데 각각 보면은 비슷한데 그리고 흐름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관련한 운용사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선호하는 분배금을 주는 곳과 안 주는 곳, 혹은 총 보수를 보면서 가장 보수가 낮은 곳을 알아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ETF, 요 ETF, 앞선 ETF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상장을 했고요. 두 번째 ETF는 글로벌 X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요거는 저도 참 좋아하는 CLOU를 또 운용을 하고 있는 ETF죠. 쿠퍼 마이너스라는 ETF였는데 이 ETF의 특징은 앞서서 요 CPER 같은 경우에는 그 구리의 가격을 추종한다라고 보면은 요거는 약간 8대2예요. 구리의 가격,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거 플러스 관련 기업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 이 ETF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랐는데 과거 2011년 상장 당시에 높은 가격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왔어요. 근데도 최근에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글로 하자면 이제 글로벌 X의 구리 채굴자 ETF다라고 볼 수 있고요. COPX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 총보수는 0.65%입니다. 앞에서는 총보수가 1.04로 꽤 높았죠. 네, 여기서는 0.65%라는 점 확인해 보시고요. 상장은 2010년에 이 앞에 ETF보다는 1년 전에 상장을 했고 분배금이 있어요. 분배율이 1.94%라는 거 확인하시고 이 외에 어떤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사실 저는 별로 아는 기업이 없더라고요. 왜 아는 기업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 관련해서 인덱스 투자 플러스 기업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면 이 ETF도 적절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hares에서 만든 ETF, 가장 최근에 상장된 ETF예요. 2023년 6월에 상장된 ETF고 역시나 상장하고 나서 물론 시간은 얼마 흐르지 않았지만 최고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총보수도 제일 낮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요 ETF가 제일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의 선택은 셋 중에 어떤 건지 또 같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티커명은 ICOP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그 수익률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금속 선물 ETF나 구리 실물 ETF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구리 선물, 나는 삼성 자산운용이 좋다 하면 구리 선물 ETF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구리 관련한 ETF 말고도 구리값 오르는데 알루미늄 ETF까지 올라간다라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옆에 보면은 이 ETF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이 구리값 급등에 알루미늄 ETF가 반사이익을 받는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구리의 대체재로서의 매력이 부각된다라는 겁니다. 대체재라는 것은 성격이 비슷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알루미늄도 지난달에 가격이 10%대 상승을 했고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더 볼게요.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구리보다 전도성은 크게 떨어지지만
크게 떨어지면 대체재로 역할할 수 있는 건가? 저렴하고 가벼워서 대체재로 활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도 이 알루미늄의 가격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올렸죠. 그러면서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0에서 7.5%였는데 25%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 세계 알루미늄 소비에서 지금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인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미가 보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그동안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좀 하락해왔는데 경기가 다시 회복을 보인다라고 하면 알루미늄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알루미늄 관련한 가격의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당 ETF는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구리, 니켈 이런 비철금속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루미늄 비중은 40%라고 하고요. 알루미늄 가격이 지난 4월에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톤당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관련한 ETF도 수익률이 10%를 넘어섰다라는 거 전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영상을 통해서 투자 관련한 내용도 쭉 정리해 봤는데 미국 주식 하시고 싶은 분들은 미국 관련해서 ETF를 사셔도 좋고 앞서서 우리 밀러 형님이 매수했던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한 번씩 해보셔도 좋고요. 국내에서 나는 연금 계좌나 이런 쪽으로 좀 ETF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국내에 상장된 ETF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내용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또 도움되는 영상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